자, 이번엔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이 뭐냐, 이 들어가기 전에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수열의 기납적인 정의다라는 건 뭐냐면, 어, 저, 이제 우리가 일반항에 의한 지금 수열의 정의를 했어요. 일반항에 의한 정의는 AN을 해서 이제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모든 항들을 바로 한 번에 정의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n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번째 있는 항이 뭐냐? 그럼 1000을 그냥 대입해주면 그 1000번째 있는 항의 값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항의 값들을 즉시 알 수 있죠. 대입만 해주면.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다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일반항에 의한 정의가 되는 거고, 기납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웃하는 항 간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납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기납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지를 나눠줄 때 쌤들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쭉 앞에 있는 학생하고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 방에 쭉 나눠주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항에 의한 정의라고 한다면 기납적 정의는 앞에 시험지를 주고 뒤로 넘기는 형태죠. 이렇게 뭐 예를 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AN이 뭐 2n-1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일반항에 의한 정의를 귀납적 정의로 바꿔준다면 항 하나를 주어줘요. 보통 첫 번째 항이 많이 주어지죠. 항 하나를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그 전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식을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열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천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쭉 대입해 갖고 천 번째까지 가져야 되죠. 맞죠? 요건 일반항에 의한 정의는 우리가 수열의 항들의 값들을 정의하고 이제 바로 연산하기는 편하지만 일반항을 도출하는 거는 사실은 일반항을 도출하기 전보다는 저 기납적인 정의로 우리가 항들을 정의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긴 하죠. 어, 그래서 항간의 관계식, 이게 항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 그래요. 점화식. 그러니까 이렇게 점화식하고 항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항들을 정의하는 게 정의를 하는 입장에 처음에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식을 만들기는 좀 더 편하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항을 풀어주면은 또 이제 항들의 값들을 바로 즉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과 이웃항 뭐 굳이 첫째 항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10번째 항도 되고 1000번째 항도 되고 항 하나가 주어지면 돼요. 그래서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을 수열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의할 때 반드시 첫째 항이 주어져야 한다. 첫째 항이 아니고 다른 항이 주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제 첫째 항이 주어집니다. 자, 쌤이 했던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자, 기납적 정의로 정의된 다섯 번째 항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하면 되죠. 맞죠? 일단 첫 번째 항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항도 구하고, 세 번째 항도 구하고, 네 번째 항도 구하고, 다섯 번째 항도 쭉 차례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유명한 수열이에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이 1인데, 그 다음, 맞죠? 세 번째 항은 그 전의 항과 전전의 항의 합을 더한다. 그럼 이거는 A1, A2, A3는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맞죠? 2죠? A4는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3이고, 그 다음에 또 5고, 그 다음 또 8이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이 수열의 규칙이에요. 이걸 우리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는 수열이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우리가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등비 중앙에 의한 맞죠?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으로 인한 관계식이 있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공차를 더하거나 공비를 곱해서 만드는 관계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납적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아채야 되는 거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고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고 맞죠? 요건 등차 중앙이고 이건 등비 중앙이죠. 자,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식을 찾아라. 찾아보면 되죠. 4씩 커지네요. 맞죠? 2씩 곱해지고 있죠?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등차 중앙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10번째 항을 구해라. 요거는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요거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각각 다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 항을 구하면 되니까. 일반 항을 구하면 요거는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3n에 첫 번째 항이 2죠.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것도 등비수열이네요. AN이면은 초항이 2고 공비가 2니까 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항은 그냥 10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 우리가 항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을 구하는 게 우리가 축차 대입법이라 그래요. 축차 대입법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열의 그 지금 요거 점화식을 푸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방법들을 일단은 쌤이 따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지금 요 설명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보니까 an 플러스 1은 이 an에 어떤 fn 꼴이 있어요. fn 꼴. 요런 형태의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요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an을 구해내는지 한번 해볼게요. an을. 자, 우리가 요런 꼴을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 우리가 n 대신 1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a2가 a1 더하기 f1이죠. 맞죠? 그 다음에 n 대신 2를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f2가 돼요. 또 n 대신 3을 대입해주면 a4는 a3 더하기 f3가 되죠. 쭉 해서 우리가 n항까지 이제 계속 반복을 했다고 치면은 반복을 치면 요거는 n항까지만 간다고 칠게요. an은 an-1 더하기 fn-1이 자, 이걸 변변 쭉 다 더해봅시다. 더해주면 A2는 똑같고, A3도 똑같고, 쭉 번갈아서 약분이 되고, 없어져서, A에는,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 가는 거죠. fn-1의 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 여기서 우리 n-1이라는 거에 주의를 하십시오. 여기서 fk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대로 an을 계산을 해주면 a1에다가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k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계산했듯이 일단 2는 나오고 1부터 n-1까지 k니까 2분의 n-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일반항이다. 그래서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꼴의 점화식 계산은 요게 바로 일반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꼴은 요번에는 이제 지금 요거에 P 곱하기 AN 더하기 Q 꼴이죠. 요런 꼴. 요런 꼴. 여기선 당연히 P는 1이 아닐 거고 Q는 0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만약에 P가 1이 된다면 등차 수율이 될 거고 Q가 0이 된다면 등비 수율이 될 텐데 그런 꼴이 아닌 요런 꼴이에요. 요런 꼴. 자, 요런 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런 꼴은 무조건 AN 플러스 빼기 1 마이너스 알파는 P의 AN 마이너스 알파 꼴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무조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요걸 만약에 bn이라고 둔다면 요거는 우리가 b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bn이라는 애는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꼴로만 요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자, 요것도 만약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의 an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다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2an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이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점화식은 나타내 보면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의 an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걸 우리가 bn이라고 두면은 요거는 b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bn은 초항 a1 더하기 1이죠. 그죠? b1은 a1 더하기 1이죠. 곱하기 등비수열, 공비가 지금 2라 그랬으니까 2의 n-1제곱. 그래서 a1은 1이니까 대입해주면 2의 n제곱이 되죠. 자, bn을 구했어요. bn을 구했으니까 bn이 원래는 뭐냐면 an 더하기 1이죠. an 더하기 1이죠. 여기 바로 지금 2의 n제곱이니까 따라서 실제 an은 2의 n제곱에서 빼기 1이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꼴은 지금 보니까 요런 형태의 꼴이다. 요런 형태의 꼴. 점화식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한 열 몇 개 정도, 한 최소한 15개 정도는 점화식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따로 강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익힘 3번 주기를 이용해서 항을 구하기. 자, A1이 1이고 A2가 5고 A의 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일 때 그 670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n 대신 1을 넣어보면 A3는 A2 마이너스 A1 해서 계산을 해보면 4가 되죠. 자, 그럼 A4는 A3 마이너스 A2죠.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항하고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A6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A7은 1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주기가 시작되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1,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해서부터 이제 6개씩 단위로 이렇게 이제 주기가 이제
쭉 시작이 된다. 그럼 670이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일단은 600도 날라가고 670을 일단 6으로 나누면 6, 7, 1, 6, 10. 네 번째 항과 같겠네요. 6으로 나누면 4가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항의 합과 항의 값과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자, 밑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하고 an 플러스 1의 관계식 해보면은 선을 하나를 끄면은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지고 하나를 더 끄면은 총 4개 영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끄면 7개 영역으로 나눠지죠. 자, 이거는 an에서 an 플러스 1이 있으면 an이란 건 n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n개. n개 선이 있죠. 이렇게 쭉 n개 선이 있는데 여기서 선을 하나 더 끄으면은 우리가 그 n 더하기 한 개만큼 더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에서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 개가 됐을 때는 A1에서 두 개만큼 더 추가가 됐고 A3일 때는 A2에서 세 개만큼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냥 쭉쭉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7 더하기 4가 되고 다섯 번째는 앞에서 11이니까 11 더하기 5가 되고 A6은 A16 더하기 6이 돼서 총 22개 영역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기납법은 뭐냐면 이제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성립함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때 그 모든 자연수들을 다 대입해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납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연수의 시작인 1일 때 이제 명제가 성립한 걸 보여주고 나서 어떤 임의의 자연수 k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k의 그 다음 자연수인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1일 때 성립하면은 2일 때도 성립하게 되고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도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죠. 이게 바로 기납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어떤 임의의 자연수 하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만약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한다면, 자, 1부터 2n-1까지 합이 n제곱임을 보여라. 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요. 자, 좌변은 1이고 우변은 1의 제곱이니까 성립하죠. 자, 그러면 이제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2k-1이 k제곱 이렇게 됐어요. 이게 n이 k일 때 모습인데 자, k 플러스 1일 때 모습이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은 뭐냐면 1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2k-1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요게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이제 k 플러스 1일 때 모양이죠. 그럼 요게 성립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양변에 2k 더하기를 똑같이 더해주면
좌변은 자연스럽게 똑같이 되고 우변도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은 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우리가 똑같은 수 얘를 더해줌으로써 k 플러스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게 보여졌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자연수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1일 때 성립하면 당연히 2일 때도 성립할 거고 쭉 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방정식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 이것도 방정식이네. 부등식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인데 방정식하고 부등식 똑같이 방법은 똑같지만 부등식이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방정식은 여기서 이제 지금 n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죠. 그죠? 양변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양변의 모양 자체가 n 플러스 1일 때 모양으로 딱 떨어져요. 근데 부등식은 n 플러스 1일 때 모양을 만들기 위해 조금 조금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자 양변에 자 n이 1일 때를 대입을 해주면은 당연히 성립을 하죠. 1의 제곱은 1을 대입해주면 6분의 1, 2, 3이니까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자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하죠. 1의 제곱, 2의 제곱 쭉 가서 k제곱은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우리가 k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k 플러스 1 모양이 자연스럽게 됐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은 계산을 해주면은 6분의 k 플러스 1을 2k 플러스 1 더하기 자 통분을 해야 되죠. 6분의 6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자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2k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k 플러스 1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한 번은 꼭 풀어봐야 되니까 요거 한번 그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자, 요것도 똑같은데 조금 복잡한 형태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지? 저 부분분소로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자, 한번 1을 양변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1 곱하기 3분의 1이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또 3분의 1이니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을 해주면은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해서 쭉 가서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k죠. k일 때 2k-1 2k 플러스 1 2k 더하기 1분의 k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일단 요거를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럼 k 플러스 1 모양이 뭘까요? 3 곱하기 1 더하기 쭉 가서 k 플러스 1 모양은 2k 더하기 1분의 하나 더 가면 되죠. 이렇게 2k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서
하나 더 가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변에 요거를 더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2k 더하기 1분의 k에 더하기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분의 1 요걸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k 플러스 1 모양이 됐으니까 우변을 2k 더하기 1로 통분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요걸로 통분을 한번 해주면은 1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k에 2k 더하기 3 이렇게 곱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죠. 그럼 전개를 해주면은 2k 더하기 1에 2k 더하기 3분의 2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2k 더하기 1에 2k 더하기 3분의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2k 더하기 1 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약분이 되고 나서 남는 거를 적어주면은 요것도 이 좌변에 k 플러스 1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풀로 증명하는 문제보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구멍을 딱 뚫어서 요런 부분을 뚫어서 요 부분에 들어갈 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전체적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면은 뭐가 이제 들어갈지 눈에 보이죠.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확인 문제에 들어가 있다. 요거 뭐 잠깐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2n의 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래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5일 때 이 5가 시작이니까 5일 때 먼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2의 5제곱이 5의 제곱이니까 32가 25보다 크다. 이건 이제 n이 5일 때 성립됐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요. 2의 k제곱이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걸 가정을 한 다음에 k 플러스 1에서 이제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양변에 우리가 k 플러스 1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양변에 2를 똑같이 곱해요. 곱해주면은 2의 k 플러스 1이니까 일단 좌변은 k 플러스 1 모양이 됐죠. 그럼 2k 제곱이 이렇게 됐고, 얘가 이제 우변 자체가 k 플러스 1 모양이 되고 싶으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전체적으로 부등식으로 봤을 땐 얘가 얘보다 크다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줄 것은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보여주면은 2k제곱 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고 그럼 넘기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데 얘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이 완료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 부등식에서는 자연수랑은 좀 다르게 지금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자, 그럼 밑에 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